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일로 전압 전류를 찍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전기를 공부하면서도 전압 전류 이런 것을 잘 찍을 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안 찍어보면 모르거든요. 장갑은 꼈는데 이제 헬멧도 안 썼잖아요. 요즘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강화가 돼서 웬만하면 작업할 때 헬멧 쓰라고 하는데, 건물 관리할 때 배전반 문을 열지 않으면 헬멧 쓰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하잖아요. 안전해. 고압측을 이렇게 찍어도 전기가 밖으로 검전이 안 됩니다. 문을 열면은 검전이 돼요. 이 큐비클을 문을 닫으면 안전한 지금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현장들은 가보면 꼭 전기실에 들어와서 헬멧을 쓰고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헬멧을 쓸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뭘 할 거예요? 전압을 찍는 것을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실무전기에서 전압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특고압 전압을 확인하는 것이 있고, 고압 전압을 확인하는 것이 있고, 저압 전압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전압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전기실 내부에서는 전압계를 잘 쓸 일이 없어요. 특고압 전압을 확인하는 것은 오래된 배전반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배전반은 와보면 이렇게 디지털 계전기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든 전기기사가 되면은 여기 와서 전압을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RS, ST, RT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전류, 각 상의 전류를 보고 싶다. 자, R, S, T. 현재 변압기 1차쯤까지는 3상 3선씩만 갑니다. 그래서 뉴트럴에는 전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F 60Hz. 현재 전력은 어떻게 됐냐? 131.4kW. 무유전력 42.69. 실제 보는 것은 이 5가지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를 때 여기 커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어. 이걸 잘못 이거 누르다가 엉뚱한 거 뭐 이걸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전돼 버립니다. 와서 이런 계측기를 확인할 때 디지털 계전기로 있으면 누르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집함 계전기 같은 데 와서 전압 전류, 뭐 역률, 전력 같은 것을 이렇게 볼 때는 이런 것을 그냥 함부로 누르면 되지 않고, 만약에 전기안전관리자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전기기사다 했을 때는 안전관리자한테 충분히 교육을 받은 후에 이런 것을 누르는 것을 해야 돼요. 이번엔 저압 배전반에 왔는데, 저압도 여기에 이 계전기들이 있어요. 이런 G맥 계전기라고 있고, 여러분들 현장마다 뭐 아날로그 계전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걸로 찍는 것이 아니고 삼상 전압, 그 다음에 중성선하고 전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것을 쓰지 않는다. 이런 걸로 한번 전압 전류를 한번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직접 확인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배전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문을 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헬멧을 써야 되겠죠. 이제 변압기 2차 측, 여기에 변압기 문이 있는데 이걸로 찍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안 찍지만은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압기 문을 열어도 특고압 쪽은 저 반대편이거든요. 특고압 쪽은 웬만하면 열질 않아. 접근할 일도 없고, 이제 변압기 온도 체킹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도 이 저압 쪽만 열어요. 그러면 저압 쪽에 우선 검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기가 다 흐르죠. 전기가 통전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잖아요. 테스트하기로 전압 체킹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케이블들이 있지만, 이제 케이블이 다 이렇게 쇠에 묶여 있어. 이러면 이게 전기가 통하면은 이 쇠에도 다 전기가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압을 체킹하기 위해서는 RSTN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압을 체킹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술이 필요해요. 조심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교류 전압에 넣고, 이제 제가 혼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심조심히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지금 373V 이렇게 나와요.
T하고 N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자, 216 이렇게 나오죠. 216 이렇게 나옵니다. 변압기에서 전압을 찍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총가 뭐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문 들은 게 뭐냐면, 부산의 모 빌딩에서 전기 기사가 이 전압을 찍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본다고 변압기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이 굵은 거니까 여기가 고압인 줄 알고 저 반대편에 저압을 열어서 가서 찍어버린 거라, 그래서 저압에 가서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감전돼서 사망했지. 자, 이렇게 해서 사망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게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 이제 변압기에서 찍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경험이 없으면 절대 변압기 문을 열어서 찍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찍을 수는 있습니다. 실무에서 만약에 찍는다면은 저압 배전반은 이제 열어서 계측기가 없어. 그러면 여기 차단기에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찍어보는 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전기 기사가 되면 겁먹지 말고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찍을 일이 뭐 있냐? 거의 없어. 배전반 문 열어서 찍을 일은 없어. 그렇지만은 찍을 줄은 알아야 된다. 찍을 줄은 알아야 된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2차 측을 찍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373.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으면 373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T하고 N 하면은 216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이제 시범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찍는다는 거지. 배전반에서 찍을 때는 안전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모르면은, 이런 거 찍을 줄 모르면 찍으면 안 되죠. 1차 측에서는 들어오는데 2차 측에서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373 정상적으로 나오고, 373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벌려서 이렇게 찍으면 또 374.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이런 테스트하기를 가지고 찍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계가 있어. 전류계가 있으니까 전류계로 전류 흐르는 것을 한번 앞에서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부스바로 된 곳도 있고 이렇게 케이블로 된 곳도 있지만, 이거는 부스바에는 안 넣습니다. 이 부스바로 된 곳에는 전류계를 안 넣어요. 큰일 나. 이 부스바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지만 부스바에는 이런 것을 체킹 안 하고, 만약에 여기 하나 아무데나 그냥 하나 꽂아 보겠습니다.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중성선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지금 14A에서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죠.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나? 29, 30A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은 전류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이 조심. 여기에서 활선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여기는 40A 이상이 흐르고 있고, 자,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배전반을 문 열어서 전류를 또 찍어볼 일이 있냐? 이제 없어요. 거의 없어. 없다고 보면 돼. 전류를 찍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찍는다. 제일 많이 이제 테스트하기를 활용하는 곳이 이제 분전반이잖아요. 분전반. 이제 분전반에서는 여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일이 간혹 있어요. 그럼 뭐 무슨 직무고시를 한다 해서 막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때 측정할 때는 분전반에서 전기가,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이상이 있다 했을 때 2차 측에 전기가 안 나와요, 전기가 뭐 공급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여기서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분전반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전등에서 2차 측이 전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면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데 1차 측에는 아크릴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안전이 돼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이런데 위험하잖아요. 그래, 아크릴 커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측에서 측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위치, 요거 빨간 거 검은 것은 아무도 이 위치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잘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찍으면 전압이 216 이렇게 전압이 뜨죠.
그러면 이 전압은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계로 넣고 한선. 자, 이런 데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 전류를 찍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혹시 볼트가 잘못돼서 하다가 보면 이게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참 큰일 날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선에 이렇게 걸면은 이제 전류가 찍히는 겁니다. 전류가 지금 뭐 2.76 암페어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꼭 필요할 때는 가서 이렇게 전류를 찍어 볼 수가 있다. 여기에 하나 뭐 찍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물려서 찍는 거예요. 뭐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것도 있죠. 안 흐르는 것도 있어. 뭐 메인의 전류를 한번 알고 싶다. 이렇게 메인에서 찍히는 전류를 찍어 볼 수도 있습니다. 찍어 볼 수가 있어요. 전압계를 쓸 때는 어떤 전압계를 쓰냐면 이렇게 다기능 전압계, 즉 클램프 미터, 후꾸메다, 전류, 전압, 그 다음에 DC 전압, 그 다음에 저항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를 구입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전압계가 디지털 전압계가 없어서 저희는 아날로그 전압계를 썼지만, 전압하고 전류계만큼은 필히 뭘 써야 돼요? 디지털 써야 돼.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거, 비싼 거라고 막 좋은 건 아니거든. 비싼 거라고 막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비싼 거라고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제일 쓰기 좋은 전압계, 전류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이 전압 전류계를 제일 많이 써. 자, 이렇게 해서 전압 전류 실무에서 체킹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전기기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험을 오래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사고가 나, 실수해서 펑 터지기도 하고, 실수해가지고 본인이 실수해서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전기기사를 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저도 그런 에피소드를 하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술을 익히려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공부는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이드라 TV에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 맨날 했던 것만 보여주냐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기술은 반복해야 이게 숙련이 되고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노하우가 쌓이는 거고. 오늘은 이제 전압 전류 찍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침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뭐 하루에 막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많이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